네,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광주 방송 나우인 광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인사이드 광주 시간에 모실 분은요, 관객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과 감동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아르플래닛의 최혜지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Now we have invited someone who brings audiences new musical experiences and heartfelt inspiration. We are joined in the studio today by Miss Choi Hye-ji, who is the director of Art Planet.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 공연 기획자이자 피아니스트 그리고 예술단체 아르플래닛의 대표 최혜지입니다.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예술이 무대 위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르플래닛의 뜻은 아트와 플래닛의 합성어로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머물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 안에서도 무대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관객에게는 클래식이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머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뭔가 더 특별하게 들리는데요. 우리가 차차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 소개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 아르플래닛이 지난해에 창단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아르플래닛은 2024년도에 창단한 광주 기반의 청년 클래식 기획단체입니다. 전공자들이 졸업 후 설 무대가 부족하다는 현실에서 출발했고요. 네.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 안에서도 창작과 연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제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예술활동 증명 발급도 함께 지원하면서 예술가들이 기획이나 행정 부담 없이 음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다양한 테마 공연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레파토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상반기에는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정기 연주회, 하반기에는 다른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앙상블 무대를 통해 협업과 네트워킹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Right, so she has first of all introduced about herself and her organization Art Planet. Her name is Choi Hye-ji, as introduced before. She herself is a classical concert planner and a pianist and the founder of this organization Art Planet. She studied piano, but she felt that art shouldn't stay confined into the stage only, and so she led to begin this planning concerts. And the name Art Planet comes from art and planet. So it symbolizes a platform where artists and audiences can connect together in a platform. So their goal is to create performance opportunities for young musicians because again, they're Gwangju-based classical planning group that is supporting young local artists. It has launched since last year and many musician graduates face a lack of performance opportunities. So that's the reason why they would like to offer actual stages and help with administrative tasks like artists certification. They also run solo recital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ensemble concerts in the second, encouraging collaboration and artistic growth.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아트플래닛에 사실상 뭐 많은 뮤지션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저희 아르플래닛은 총 8명의 피아니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함께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1기 김민호, 김세연, 유예름 연주자와 올해 2기로 새롭게 합류한 이서영, 진다영, 최설희, 최예정 연주자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 광주와 전남 지역 출신의 청년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성원들의 배경도 다양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긴 공백기를 가진 후 다시 무대에 복귀한 분도 계시고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지역에서 활동 기회를 찾기 위해 내려온 분도 계세요. 또 작곡을 전공하다가 피아노로 전향한 연주자도 있고요. 이렇게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예술인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저희 공연은 단순한 연주를 넘어서 그 사람의 서사까지 담기는 무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작년에 이제 창단한 아르플래닛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난 1년 동안 어떤 활동들이 좀 진행됐었나요? 저희는 지난 1년 동안은 개인 프로젝트와 아르플래닛 활동을 제가 나누어서 병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총 10건의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그중 5건은 전성 매진을 기록했고요. 오, 네, 누적 관객 수는 약 1,900명에 달합니다. 대단하네요. 단체 창단 1년 만에 광주문화재단과 북구청의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공연마다 테마를 정해서 진행하는 편인데요. 작년에는 지역 청년 작가 유소연
작가님과 협업해서 시각예술과 음악을 융합한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고 외부 연주자를 초청해 클래식 리사이틀도 2차례 기획했습니다. 또 저희 단체의 1년간 활동을 사진으로 기록해 연말에는 전시까지 함께 진행했어요. 이렇게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통해 클래식을 보다 확장된 방식으로 풀어보려는 기획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So as for these achievements that we have just heard, since the Art Planet was only established last year, they planned 10 performances and 5 of them were sold out with around 1,900 attendees in all of those 10. And they also received support from the Gwangju Cultural Foundation and the Pukgu District and also collaborated with a local visual artist to create interdisciplinary concerts as well. They've ended the year with a photo exhibition of their work throughout the year, and their aim is to present classical music in more creative and meaningful ways that can go beyond the traditional stage.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클래식이라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좀 딱딱하다, 지루하다, 어렵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뭐 시각적으로도 협업을 하는 식으로 확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새롭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또 새로운 방식의 클래식 방식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저희는 그 클래식 음악이 좀 딱딱하다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사실 정말 많으시죠. 네. 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연 정보가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예술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잘 와닿지 않는 연주자의 이력이나 수상 경력이 포스터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특정 대학이나 화려한 이력을 가진 연주자가 주목받았다면 요즘은 캔들라이트 콘서트처럼 스토리텔링이나 분위기 중심의 콘텐츠가 더 사랑받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클래식을 좀 더 열린 방식으로 전달해 보려고 여러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예술과 협업한 융합 공연, 해설이 있는 테마형 콘서트, 그리고 1년의 공연 기록을 전시로 풀어내는 시도까지 다양하게 진행했습니다. 또 저희가 SNS 채널 아르클래식이라는 채널을 통해 클래식을 쉽게 풀어주는 콘텐츠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뭐 유튜브에 있는 건가요? 인스타그램이요. 인스타그램. 네. 예. 그래서 저희는 눈에 띄는 제목이나 반전 있는 구성으로 클래식에 낯선 분들도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테마형이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젊은 층에서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실제로 관객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저희가 그 관객분들이 보통 20, 30대 여성분들이 제일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따로 연락을 주시는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클래식을 이렇게 가까이 느껴본 건 처음이에요. 무대가 낯설지 않았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클래식도 재밌네요. 광주에서도 이런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공연은 언제 해요? 좋은 공연 기획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네.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에너지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기존 관객분들 중에 30% 이상이 저희 공연에 다시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공연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공연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을 관객에게 더 가깝게 전하고 싶다는 저의 기획이 조금씩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Now, it is very true that classical music often feels very inaccessible because it is presented from the artist's perspective and not the audience's, according to her at least. So they are more focused on storytelling and mood, which is similar to the candlelit concert, offering themed programs, visual art collaborations, and narrated concerts as well. And they also run an Instagram channel called Art Classic. They also create short and engaging content to help people discover classical music more easily. And audiences respond to this in a very positive response. And usually it is women in their 20s and 30s that are their main audience. And they say things like, oh, this is the very first time classical music felt so close, or the stage did not feel intimidating. And one thing interesting to note is that over 30% of their audience returns to future concerts, showing that they're also building something sustainable and meaningful. 근데 사실 요즘 청년 세대 자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예술가들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예술가들은 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청년 예술가로 그것도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어떤가요?
네,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청년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건 무대도 기회도 수익도 부족한 현실 속에서 과연 내가 계속 음악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좀 크더라고요. 특히 저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공연장에서 스태프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제가 현장에서 더 체감을 가까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아예 취업 준비를 해볼까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음악을 시작했던 마음은 좋아하는 마음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되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때 느꼈던 고민들을 계기로 누군가는 이걸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 그렇게 처음 기획했던 프로젝트가 제 공연 기획 데뷔작 리멤버 아티스트였고 그 프로젝트로 광주 시장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발판으로 지금의 아르플래닛 또 창단하게 되었고요. 예. 결국 제 활동은 예술가로 사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예술을 그만두지 않고 현실 속에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 보려는 저만의 답이랄까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 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힘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Music changes a lot of things. 약간 음악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바꾼다. 네. 근데 사실 음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 삶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너무나 중요하게 정서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이끄는데 이런 또 현실적인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고 계시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우리 최혜지 대표님의 활동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청년 세대, 특히나 지역 청년 예술가들에게도 굉장히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기회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우리 대표님의 활동이 대표님에게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 예술이 예술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과 연결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숨쉬는 예술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활동은 연주자에게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는 힘을 주고 관객에게는 클래식이 멀지 않다는 경험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또한 광주처럼 문화적으로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면 청년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새로운 시도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같은 얼굴, 같은 방식이 반복되는 구조 안에서는 새로운 활력이나 실험이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클래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면서도 지역 예술 생태계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의 활동들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예술과 문화가 변화하는 방향을 함께 그려가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연들도 이렇게 하시지만 또 여러 가지 콘텐츠 제안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어떤 것들을 또 하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공연 외에도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클래식을 풀어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르클래식이라는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예.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짧은 자막, 릴스, 카드형 콘텐츠 등으로 클래식을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인식을 깨보는 게 저의 작은 도전인데요. 이게 클래식이었어? 하고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게 되는 콘텐츠를 목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연마다 특정 테마를 잡거나 시각예술가의 협업, 연말에 전시와 공연을 결합한 형태 등 공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Now, being a young artist today, especially not in the capital area, is very tough because opportunities and income are very limited and uncertainty, on the other hand, is very high. So she herself has experienced it firsthand, and at one point she considered giving it up, but she remembered why she started music. It's because she loves music. So that has led her first planning project, which was called Remember Artists. And this earned an award and gave her confidence, which has meant that she could also direct her path, showing that there is more than one way to live as an artist, creating your own path. And as for her hope that she has for her work is that she wishes to be part of everyday life and not just something that you go to see, but something that lives in the community. So by empowering these young artists to stay active locally and showing that classical music isn't that distant as to what people may think, she would hope to contribute to more dynamic regional art scene.
scene. And also, she's not only creating these traditional concert types, but also other contents outside of these concert types. So again, she is running an Instagram channel called R Classic, and they simplify classical music with reels, graphics, and commentary, some little shorts with the subtitles on. So she would like to explore themed concerts, collaborations with visual artists, and exhibitions, and bring the art to people in a varied, accessible ways. 그러면 기왕 오셨으니까 이 아직까지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클래식은 그래도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이 클래식이란 어떤 장르의 음악인지 살짝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저는 클래식은 정답이 없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오. 그 가사가 없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대로 해석할 수 있고 연주하는 사람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악보에는 돌체, 부드럽게 이런 표현 기호들이 기보되어 있긴 한데요. 작곡가가 의도한 감정은 담겨 있지만 그걸 해석하고 전달하는 건 연주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곡이라도 누가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클래식이 감정을 나누는 언어라고도 생각해요. 정해진 해석보다 느끼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게 클래식의 진짜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매력적인 클래식인데도 불구하고 흔히 좀 딱딱하다, 네. 지루하다, 조금 그렇게도 많이 느끼잖아요. 그 이유는 또 뭐가 될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생각보다 클래식을 일상에서 꽤 많이 접하고 있어요. 네. 학창 시절 종소리, 세탁기 알람, 광고 음악이나 영화 BGM 같은 데서요. 그래서 클래식을 어렵고 길고 복잡한 음악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완주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좋아하는 감성에 곡 한두 개만 들어봐도 충분히 시작이 돼요. 저는 예술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제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비전공자들이거든요. 예. 근데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몇 번 제 공연에 오고 나서는 요즘은 제가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예매해서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더라고요. 한두 번 경험해보면 생각보다 재미있고 아, 이거 나도 좀 알 것 같아라는 감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식은 배우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자주 접하면 친해지는 음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이 좀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의미이군요. 좀 네. 어렵다, 네. 완주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는데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에서 지금도 이미 쉽게 접하고 있듯이 좀 가슴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좀 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Now, she had just defined classical music, and I think it's something that a lot of our listeners and our YouTube watchers can also note on, because to her, classical music is an open-ended language of emotion, because there is no single right interpretation, and it only depends on how it's played or how it's felt by the audience. There are no lyrics, so there is no need for you to feel in certain way only, because it is again according to how each and every one of them gets to interpret their own music. And that's the real beauty of the classical music, as according to her, allowing some space for both the performer and the listener to bring their own experience and interpretation of this classical music. However, it is true that it does seem very hard to approach by general public, and it is because there is a misconception that you have to understand this classical music first. However, classical music is emotional, it's about feeling, and it's not only about knowledge. So they try to remove that barrier with storytelling and approachable formats. So when you understand it, you will get to enjoy it more. So when you want to enjoy the classical music, you've already probably heard more classical music than you think in school bells, in advertisements, or in films. So start small, find one or two pieces that can suit to your mood. And with time, it will become more familiar and enjoyable, because classical music, again, isn't something that you must learn. It's something that you can grow into. 자, 그럼 우리 대표님, 요즘 또 우리가 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정치적으로도 이 사회적으로도 정말 봄을 조금씩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시즌인데요. 이 봄을 맞이해서 듣기 좋은 클래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요즘 제가 자주 듣는 곡 중에 그라나도스의 고에스카스 1번 사랑의 속삭임이 있어요. 사랑의 속삭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곡인데요. 제목처럼 정말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가진 음악입니다. 요즘 날씨에 산책하면서 듣기 딱 좋은 곡이에요. 그 외에도 맨델스존의 봄노래, 쇼팽의 녹턴 2번, 슈베르트 송어도 봄날의 기분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음악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편하게 들어보시면 분명히 좋은 기분을
전해줄 거라 믿습니다. 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알지 않아도 되니까요. 우리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이 클래식 뮤직과 함께 차분하게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대표님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공연 또 그리고 다른 계획들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5월 3일 저녁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르플래닛의 첫 정기 연주회가 열립니다. 감사하게도 현재 전석 매진이라 지금은 대기 예약만 가능한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순차적으로 따로 연락드리고 있어요.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아르플래닛 멤버들이 함께하는 앙상블 무대도 예정돼 있고 연말에는 저희 1년 활동을 아카이빙해서 전시 형태로 풀어내는 프로젝트도 준비 중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기획 중이니까 아르플래닛이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SNS 계정, 인스타그램 아르플래닛 팔로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술을 통해 여러분 일상에 살짝 스며드는 순간들을 많이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스며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더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Now, as for our planet, they have a plan to have their first regular concert on May 3rd at the Asia Culture Center. However, unfortunately, all the tickets are sold out as of now, then they are managing a wait list as of this year. However, not to worry, because later this year, they will also host an ensemble concert and wrap it up with archival exhibition of their work as well. If you're interested to find more about our planet, you can also follow their social Instagram media to stay uploaded, and they will hope to bring art into your everyday moments more like swimming into it, and I think it's a very lovely expression. 지금까지 아르플래닛 최혜지 대표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